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일란성 쌍둥이 친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외모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하나의 세포였던 것이 두 개로 갈라진 것이므로 모든 유전적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즉, 일란성 쌍둥이의 몸속에 있는 염색체의 구성과 유전자의 종류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어른이 되고 늙어가면서 걸리는 질병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질병에 걸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 구성이 완벽하게 같은데도 전혀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염색체 1개, 어머니로부터 염색체 1개를 각각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염색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들이 있으며 이 유전자들이 우리 몸을 만드는 지도가 되어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결정하게 됩니다. 눈 색깔, 귀 모양, 입술의 크기 등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유방암에 걸릴 확률과 치매에 걸리는 확률 등 생리학적 부분까지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유전자는 우리 몸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는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전자는 DNA와 DNA가 감겨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를 보면 A, T, G, C와 같은 문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자들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로서 이 염기들의 서로 다른 조합이 암호가 되어 개개인이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부모로부터 완벽하게 똑같은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서열 또한 완벽하게 똑같은데 왜 서로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후성유전에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며 급부상한 후성유전학의 핵심은 물려받은 DNA가 동일하더라도 이 DNA에 적힌 정보가 실제로 발현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가 있으며 이 스위치는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나에게 췌장암에 잘 걸리는 DNA를 물려줬다 하더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스위치를 꺼서 나쁜 DNA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유방암에 잘 걸리지 않는 강한 DNA를 물려줬다 하더라도 나쁜 생활 습관을 통해 스위치를 켜서 유방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습관, 즉 환경적 요인은 영양 상태, 유해한 화학물질의 노출,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몇몇 시청자분들은 물려받은 DNA 그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지 무슨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야? 어떤 할머니는 담배 피고도 100살까지 살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환경 요소들이 어떻게 DNA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속 DNA는 단백질에 감긴 상태로 존재합니다. 감겨있던 DNA가 느슨해지면서 풀어지면 DNA에 적혀있는 정보가 발현되어 밖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DNA가 단백질에 더욱 단단하게 묶이거나 DNA에 장애물이 끼어들어가면 DNA에 적혀있는 정보가 발현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위치는 단백질 아세틸화와 DNA 메틸화입니다. DNA를 감고 있는 단백질에 COCH3의 아세틸기가 첨가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감겨있는 DNA가 느슨하게 풀어져서 DNA의 정보가 발현되며 이것이 DNA 스위치를 켜는 단백질 아세틸화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의 CH3의 메틸기가 첨가되면 DNA가 단백질에 더욱 강하게 묶여서 DNA에 적힌 정보가 발현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DNA에 메틸기가 첨가되면 메틸기는 장애물처럼 작용하여 DNA에 적힌 정보가 발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DNA 스위치를 끄는 메틸화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암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DNA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 DNA 스위치가 적절할 때 켜지고 꺼지지 않는다면 암이 발생합니다. 종양억제 유전자인 P53, BRCA1, RB 등은 정상세포가 과도하게 분열하여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종양억제 유전자가 메틸화되어 DNA 스위치가 꺼진다면 좋은 종양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크기와 수를 늘리는 PPAR 감마 유전자에 걸려있던 메틸화가 풀어져 DNA 스위치가 켜진다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비만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DNA 스위치가 잘못 작동하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DNA 스위치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바로 주위 환경, 즉 생활 습관입니다. DNA 스위치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영양 상태, 화학물질의 노출, 흡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선 영양 상태가 DNA 스위치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엽산, 비타민 B, 콜린 같은 영양소는 1탄소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1탄소 대사는 DNA에 CH3을 제공하는 메틸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DNA 메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꺼져야 할 스위치가 켜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스틱에 많이 쓰이는 비스페놀과 중금속인 납, 카드뮴 등의 화학물질도 스위치를 오작동시킵니다. 비스페놀은 몸속 호르몬을 교란시켜 과도한 DNA 메틸화를 일으키며 반대로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우리 몸을 산화시켜 DNA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게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포르말데히드 또한 정상적인 DNA 메틸화 패턴을 변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켜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생활 습관과 주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나요? 일란성 쌍둥이가 부모로부터 똑같은 DNA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타고난 DNA가 발현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하고 흡연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생물학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